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꿈이 송경입니다. 네, 안산이고요. 여기는 선부동 쪽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러 이제 현장에 나왔고요. 확실히,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도 현장에 뭐 한 세 번 이렇게씩 나와서 사장님들과 소통을 했을 때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현장에 방문해서 소통했을 때와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저 스스로도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 내가 이렇게 이끄는 면에 있어서도 물론 뭐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날그날의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오늘은 조금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저의 느낌이 오늘은 조금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대화가 술술술술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제가 오늘 미용실 그리고 이렇게 세탁소 이렇게 방문을 한 5군데를 하고, 한 2군데 정도에서만 짧게 얘기를 나누고, 나머지 3군데 정도는 이제 손님이 계셔서 인사 정도만 이제 하고 나왔고요. 나머지 피부샵 그리고 꽃가게도 갔었는데, 이제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인사조차도 오늘은 못한 상황입니다. 음, 조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나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무언가 저도 에너지를 얻어가고 배움을 얻어가고 이럴 땐 참 신이 나요. 이렇게 수입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수입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저도 신나서 집중해서 그 짧은 시간에 뭐 길게는 1시간 그 사이에 또 굉장한 또 좋은 기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장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헤어질 때가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제가 이렇게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는 거 보니까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사장님들과의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함에 있어서 뭔가 제 스스로도 좀 아쉽다,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날인 것 같아요. 한 군데 세탁소 사장님은 한 달이 조금 넘었죠. 방문한 지 2월 초였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나 보네요.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하신 편이었는데 저번에 참 이렇게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 좀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 되게 예전에 그 산후조리사 아이 이제 갓난아기 갓난아기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아기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쌀쌀 맞고 이제 그러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서로 얘기를 하고 사장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그분이 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안면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사실 제가 한 달이 넘어서 방문을 하면서 사장님이 나를 기억을 하실 거야? 그래, 못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장님 인사를 하고 사장님 저 기억 못 하시죠? 얘기를 했는데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지? 그때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따라 그러니까 그 세탁소가 그 앞에 단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꾸준히 고객님들의 유입이 계속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사장님께서 또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이어서 좀 뭔가 더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네, 그냥 인사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인사를 다시 드리러 오기로 했고, 그 라인에 있는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미용실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한 달이 뭐예요? 한 거의 세 달도 넘었을걸요? 어, 그 미용실의 포인트는, 어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미용실 사장님들께서, 50대이신 분들이 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분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세요. 뭐, 가게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기르신다거나 아니면 그 가게 내부에도 화분들이 정말 빼곡한 곳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거기 미용실은 큰 어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어항이라기보다는 나름 적지 않은 어항이에요. 어항에 물고기, 그러니까 열대어죠. 정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 열대어를 기르시고 계신 거에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항을 저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바지런하고 막 깔끔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되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항이면 물때 관리, 또 물을 갈아줘야 되고 청소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는 귀찮아서라도 좀 아예 관심조차, 물론 뭐 제가 관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부지런하시고 정말 그 물고기들을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생이 한번 키워보라고 해서 한번 키워봤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열대어들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장님께서는 늘 이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항상 어항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갈 때마다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사장님께서는 오늘따라 유난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뭐 화장을 안 해서 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가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3시가 넘어서 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고객님이 계셔서 고객님을 케어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쉬려고 하고 있는 찰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꾸준히 이 고객님들이 유입이 되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사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미용협회에 한 달에 15,000원 정도 이제 그 회비를 내는데, 이게 미용실 사장님들마다 그 15,000원이 아까워서 안 내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왜냐면 내가 뭐 혜택 받는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 15,000원을 내가 왜 내? 이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용 그 협회에서 힘을 들여서 힘을 쏟아서 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우리 미용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15,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말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000원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못하는 거,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는 건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시위할 것도 아닌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우리가 미용실에서 쓰는 그 바리깡이 원래는 이발소, 그러니까 그 이발관에서만 사용을 했던 거였대요. 근데
이제 미용실에서도 요즘에는 뭐 미용실에서도 바리깡을 많이 쓰잖아요. 미용실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제 미용협회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개정을 해서 등록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 되게 좀 더 힘들었겠어요. 아니면은 솔직히 바리깡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시간도 더 빠르고 좀 물론 뭐 디테일적인 거야 물론 가위로 하는 것이 더 디테일적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이게 뭐 섞어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깡을 미용실에서 쓸 수가 없었더라면 또 다른 또 그런 또 지금의 또 미용실의 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이제 두피 문신, 탈모 인구가 많다 보니까 SMP 두피 문신도 굉장히 많이 물론 뭐 예전부터 핫해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기술도 조금씩 더 이제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조금씩 이렇게 쉬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사장님께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싶으면 먼저 도전해서 실험해 보고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SMP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500만 원을 들여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배웠는데, 이게 뭔가 본인이 이제 그거를 해 보면서 좀 뭔가 2%가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가 부족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그 두피에 맞게끔 그 색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을 찍어가면서 하는 건데 뭔가 그 어떤 눈썹을 문신할 때 그리고 아이라인을 문신을 할 때 물론 그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했을 때의 느낌과 두피의 그 색감, 그 색깔 거기에 맞게 도트를 찍고 나서 그 색감이 발휘되었을 때와 이게 뭔가가 사장님이 좀 꼼꼼하시고 완벽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 뭔가가 완벽하지 않고 조금 뭔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는 사놨는데 막상 그거를 손님들한테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시다 보니까 뭐 진짜 이렇게 영역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뭐 두피 문신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진짜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커트, 펌, 염색을 따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런 좀 생각도 좀 하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두피 문신이 예전에는 이렇게 도트를 다 일일이 찍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요즘은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뭉대서 색을 입혀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색감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는 것처럼 염색처럼 해놓고 거기에 색이 바래지는 걸 보고 좀 이렇게 약간 기술 자체가 옛날과는 좀 사뭇 다르게 좀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용협회에서 좀 미용실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개정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런 두피 그런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피부과에 우리가 뺏기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미용실보다 이제 아무래도 피부과 이러면 이제 의사라는 전문 분야 어떤 그런 이제 면허를 딴 사람을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사람의 머리, 두피 상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두피 관련된 것들을 좀 피부과 쪽에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았고, 그런 미용협회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어떤 역할, 뭐 당장에 내 앞에 그런 이득은 없지만,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넓게
봤을 때에는 우리 미용실 사장님께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테두리, 바운더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그런 미용협회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미용실 사장님들과 소통할 때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많은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눴더라면 저 역시도 조금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랬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또 이런 날도 있으면 또 저런 날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안산에 왔으니까, 안산에 왔고, 또 왔으니까 또 이렇게 현장에 방문을 해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음, 정말,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왜냐면 늘 이 동네 오면은 어느 자리에 주차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 CCTV가 이렇게 줌인을 해서 제가 이 과태료만 여기 동네 그 자리에서만 제가 3번을 띈 거예요. 그 돈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거의 이제 3번 딱지 띈 것만 해도 이제 거의 1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도 무시가 못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이번에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 그렇게 주차를 했었었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또 과태료가 또 붙고, 이렇게 딱지를 또 떼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차하기가 어려운 또 이런 주택가 골목. 여기 사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너비가 돼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차를 어렵사리 또 삐짓고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 또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참, 물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경험을 통해서 참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 물론 제가 지금 간간히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아르바이트마다 느끼는 경험들이 참 달라요. 뭐, 어떤 날은 정말 계속 서서 해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만의 그 고단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 힘듦,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도, 그랬지만 그 시간을 채우면, 그래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저는 이렇게 현장에 나왔을 경우에, 음,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나와서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러면서, 어, 물론, 소득으로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안 되어도 다른 것으로 현금의 흐름을 또 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말 그냥 집중해서 그 일만 단순 반복만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표정 없이 정말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그렇게 그냥 일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사장님들과 만나면서 어떤 그런 정말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 자체잖아요. 뭐 정말 어떨 때는 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와, 오늘 정말 사장님과의 이 대화가 너무너무 좋았다. 이럴 때도 있었고, 오늘은 진짜, 내가 오늘
잘 이끌지 못했다. 혹은 오늘은 내가 너무 아쉬웠다.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이끌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런 것들. 오늘은 그래도 네가 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뚝뚝하고 나를 약간 조금 밀어내려고 할 때쯤에 그래도 너가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돌려서 그 사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것 등등이 그때그때 달라서 조금 스릴은 아무래도 있죠. 이런 현장 방문을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스릴감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긴장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표정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등등등이 좀 진짜 많이 달라요. 같은 돈을 버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로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은 쉽지가 않다. 네. 돈을 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춰야 하고, 네. 그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